네,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금융중개 지원 대출에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또 보충적인 지적을 좀 더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갖고서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한국은행이 또 금융중개 지원 대출 한도를 발빠르게 늘려가면서 대처해 갖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금리도 또 지난 3월 17일부터 0.25% 인하해 갖고 기업들에 도움이 되는데요. 좀 문제점이 한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9월 말까지 총 한도는 이제 35조 정도 돼 갖고 시중은행에서는 뭐 28조 이상이 집행됐습니다. 근데 그 위에 또 9월 달에 한도를 더 8조를 늘려 갖고 한도가 43조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거에 이게 감사에서도 한은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에도 지적된 건데 금융중개 지원 대출과 은행의 실제 대출 금리나 연계가 좀 미흡하다 이런 주의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예. 이게 또 뭐 금통위 자체 내에서도 또 이런 또 지적이 있었죠. 일부 의원들이 당행 지금 자금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대출 형태에 대한 통계적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자금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신용 등급별 분포 및 대출 금리 수준, 기업 규모별 은행 대출 추이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네. 이게 한은에서 지원할 때는 이제 0.25%지만은 이게 실제 은행에서 그 대출 프로그램 보면은 무역 금융 지원은 2.46%고 신성장 일자리 지원은 2.43%, 지방 중소기업 지원은 2.91%,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은 2.71%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 금리 차이가 2.18분에 2.66%까지 됩니다. 물론 뭐 해당 은행에서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경우에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대출 금리를 2% 후반으로 설정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건 좀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무위에서도 이 대출 그 이자의 차이로 2,300억 이상의 이자 수익을 받고 짧은 기간 동안 봤다는 그런 지적이 정무위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과 그 연계 그 시중은행의 이자 사이의 문제는 좀 면밀하게 검토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하실 예정입니까? 좀? 네, 지금 저희들이 그런 지적이 뭐 누차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너무 보고 있고 그다음에 금융위하고도 이 문제에 관해서 한번 또 그 뭐 대책이라고 할까요? 그 실상을 파악하는데 협조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근데 금융기관에서 이자 설정은 상당히 이제 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리스크 관리 차원 그다음에 또 예금 대출을 취급할 때 따른 법적 비용도 있습니다. 예금 보험료를 낸다든가. 그래서 그런 걸 다 가산해서 적정 수준에서 설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이제 사후적으로 이렇게 대출 금리를 낮추고 지원 규모를 늘리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혜택을 받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 4개 은행에 대해서는 샘플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금리 낮추고 또 저희들이 지원하는 비율을 예를 들면 100을 대출하자면 저희들이 50을 대준다든가 하는 한도를 늘린 결과 그 중소기업의 금리 수혜 폭이 적게는 40bp에서 많게는 한 120bp까지 나온 걸로 저희들이 일단 그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지금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한번 늘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특히 지방 중소기업하고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이율이 높기 때문에 이게 자칫 은행만 배불리고 원래 취지대로 배분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좀 적절한 그 조치들과 또 감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난 13일에 그 한국은행 그 통계 결제 시스템 보면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이 8월에 67.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보다 17.7%가 뛰었고요. 또 신규 가계대출이 67%가 또 변동금리로 집행됐다고 좀 보고 있는데 고정금리 비중은 같은 기간에 50.6%에서 32.9%로 툭 떨어졌고 전체 가계대출 잔액 기준으로 봐도 변동금리 비중이 지난 8월에 67.4%로 1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문제는 어쨌든 이제 한은의 기준금리가 지금 0.5%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게 늘어나는 게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그 금리를 내리면서 전반적으로 은행의 대출금리 또 시장금리가 다 하락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그래서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로 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변동금리 근데 이 앞으로 많이 대부분 지금 이게 신용대출인데 이 네. 신용대출의 또 상당 부분이 최근에 영끌, 예, 영혼까지 그런 모아 갖고서 뭐 아파트 산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 비투.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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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 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을 개발해갖고 처리하면 될 것이고 네. 감염됐을 때는 치료제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이 돼갖고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어쨌든 경제가 안정되고 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갖고 급속한 어떤 상승 네. 그렇게나 들어간다고 하면은 또 다른 상황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저금리가 계속 갈 거라고 그런 시그널을 보여준다고 하면 변동금리 계속 늘어날 거고 또 신용대출 늘어날 거고 그게 각고를 가져올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네, 네, 네. 가계부채가 굉장히 급속도로 청년층의 가계부채가 굉장히 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뭐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안 되겠지만 네, 이런 그 신용 대출의 그런 변동금리를 계속 들어가는 게 위험하다고 하는 그런 경고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중앙에 안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지금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경기 회복과 금융 안정관의 어떤 것도 일시적인 상충 문제이기도 한데요. 저희들이 저금리 기조를 당분간 끌고 가겠다 이렇게 이제 어나운스를 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경기 회복될 때까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차입할 때 이런 이제 비해비를 보이는 거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또 시사하게 되면 실물 경제에 또 영향을 주니까 그러지 못하고 해서 저희들이 보는 거는 좀 일종의 딜레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만약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여러 가지 지원 조치 또 이례적인 완화 조치를 다시 되돌리기 시작할 때쯤 되면 사전에 어느 정도 미리 선제적으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서 금리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거는 뭐 지금 일은 아니고 경기가 어느 정도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출 받아도 바로 뭐 내년 정도에 상환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시기가 시대 상황 기간 들어가면 네. 그때쯤 상당 정도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가고 네. 일종의 다른 뭐 인플레이션 같은 게 일어나다 예,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미국의 경제가 또 어떻게 네. 돼갖고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게 되면 따라갈 수 없는 네. 상황이고 그런 걸 대비해갖고서 변동금리의 위험성을 갖다가 네. 지금 이건 사전에 은행에서 조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네. 예, 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